오래된 분위기 위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동네 해화. 공연 문화로 유명한 이곳은 지금도 소극장마다 막이 오르고 거리엔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이 대학로라고 불리게 된 건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기 전 바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은 남아있고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여러 캠퍼스가 모여 있어 특유의 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답게 먹거리와 술집이 많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오래된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맛있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무료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도 꽤 많습니다. 이번에는 해화역 주변을 동숭동, 해화동 로터리, 명륜 일대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화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마로니에 공원이 바로 보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있던 자리로 지금의 대학로가 시작된 곳인데요. 서울대가 이전한 뒤 미술관과 예술극장이 들어서고 소극장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공연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학로는 서울에서 공연장이 가장 많이 모인 연극거리가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설경구 배우가 공연 포스터를 붙이며 돌아다니고 황정민 배우가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로. 지금도 1000명 이상의 배우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대학로는 연극인들의 고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공연장을 둘러보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져서 식당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저는 나들이를 가면 그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는 편인데요. 대학가가 상업화되면서 식당은 많아졌지만 개성 있거나 오래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순길이나 낙산길 안쪽으로 들어가니 괜찮은 음식점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았던 곳은 피제리아오였습니다. 해화에서 유명한 화덕 피자집으로 세계 3대 피자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셰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청년밥상 문간 슬로우점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은 신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유퀴즈에 방송되면서 더 알려진 곳입니다. 슬로우점이라는 이름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운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1인분은 3,000원이고 공깃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고기와 두부가 기본 사리로 들어있고 취향에 따라 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부가 연하고 김치도 적당히 잘 익어서 전반적으로도 맛이 좋았습니다. 낙산공원으로 이어진 낙산길 근처에는 어고집밥이라는 한식집이 눈에 띕니다. 돼지갈비찜 정식과 청국장이 인기 메뉴입니다. 저는 동네 터줏대감인 미일 이발관을 지나 골목에 자리한 마당 너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가정집에 온 듯한 아늑한 분위기였는데요. 날이 좋으면 야외 평상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당 삼계탕은 국물이 간이 잘 된 듯 깔끔하고 들깨 삼계탕은 고소한 향이 깊게 퍼집니다. 연계도 살이 부드럽고 신선해서 든든하게 보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깍두기, 양파절임까지 모두 맛있어서 또 찾고 싶은 곳입니다. 동숭동에서 2차로 가기 좋은 곳으로는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 평야, 생선살을 돌절고로 직접 갈아 만든 수제 어묵 요리집 찬이오뎅이 인기가 있어 가볍게 추천해봅니다. 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대학가답게 동숭동에는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들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중 커피 한약방은 개화기 스타일의 외관과 옛 한약방을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한 내부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동숭동 커피도 골목 안에 있습니다. 직화식 로스터기로 원두를 직접 볶는 곳인데요. 아기자기한 실내 공간도 좋지만 저는 좁은 테라스 자리를 골랐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동네 풍경이 왠지 모르게 기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커피도 고소하고 공간 곳곳에 커피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기분 좋게 머물렀습니다. 해화역 근처에 있는 가비아노도 1995년에 문을 열어 레트로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풍경이 예쁩니다. 가톨릭대 근처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다운은 갸또 쇼콜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전통 재료를 활용한 수제 케이크들이 눈에 띄는데요. 말차 갸또 쇼콜라는 말차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부드럽고 꾸덕했습니다. 꿀꺽꿀꺽 커피는 프리츠 원두를 사용한 드립 커피이고 흑임자 크림 라떼는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한옥 느낌의 공간에 창밖 골목 풍경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숭동에는 무료로 쉬어갈 수 있는 예술 공간도 꽤 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시간이 남았거나 혼자 카페에 가기 애매할 때 가볍게 들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2층 아트라운지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형 공유 공간입니다. 공연 정보를 살펴보거나 가볍게 책을 읽다 가기 좋습니다.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서울연극센터에도 쉬어갈 수 있는 1층 라운지와 야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로 예술극장 1층에 자리한 아르코 예술 기록원은 책을 읽으며 쉴 수도 있고 지난 공연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좋아하는 배우들의 옛날 공연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마로니에 공원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아르코 미술관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어갑니다. 뒤편에 있는 공간 열림은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케아 가구들이 쇼룸처럼 공간에 놓여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2층 아카이브에서는 이전 전시 자료를 살펴보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함께 둘러보면 꽤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마로니에 나무와 은행나무 사이로 벽돌 건물이 어우러져 근대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예전에는 청계천으로 흐르는 대학천이 이 앞을 지나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해화역 부근에는 옛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오래된 근대 건축물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물이 아르코 미술관 옆에 있는 예술가의 집입니다. 1931년에 지어진 옛 경성제국 대학 본관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울대 본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양식이지만 중앙 출입구의 아치가 우아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바로 근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도 눈길을 끕니다. 1912년 중앙시험소로 지어진 목조 건물로 흔치 않은 독일식 나무 비늘판 외벽이 인상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안에도 근대 건축물이 남아있는데요. 1907년 고종 황제의 명으로 설립된 대한의원 본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잘 관리되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2층 의학박물관에는 옛 수술 도구와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의학에 익숙하지 않아도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시계탑 전시실이었는데요. 이곳은 국내에 남아있는 서양식 시계탑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지금은 전자식으로 바뀌었지만 기계식 시계는 전시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처럼 오래된 공간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감각적인 상점들도 빠질 수 없는 재미인데요. 방통대 후문 쪽에는 미니멀 감성으로 사랑받는 아이띵소 쇼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브랜드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문구, 식물,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을 직접 보며 고를 수 있습니다. 낙산길 언덕에는 공방과 아기자기한 상점이 여럿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작은 독립서점, 공간과 몰입, 다양한 캐릭터 소품이 있는 무모한 상점이 인기 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낙산공원으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낙산공원과 이화마을 코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산길을 내려가 오른쪽으로 돌면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액세서리 상점 숲을 떠들썩 파랑나비의 쇼윈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 계단을 내려가면 빈티지 옷을 판매하는 코코 드레스가 있는데요. 옷 상태와 가격이 괜찮아 다음에 또 들르고 싶었습니다. 해화역의 이름은 동소문인 해화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해화동은 가톨릭 대학교와 한양도성 안쪽까지 이어져 있어 이번에는 대학로의 끝인 로터리 주변만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로터리 주변에는 오래된 곳들이 많아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안겨주는데요. 1979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생선튀김 맛집 해화칼국수가 있고 중식당, 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동양서림은 1953년에 개업한 오래된 서점으로 2층에는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이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해화동 로터리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해화동 성당입니다. 저는 오래된 사찰이나 성당의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성당 내부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사롭지 않아 찾아보니 한국 유리화의 선구자로 알려진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한양도성 옆에 자리한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도 머물기 좋은 공간입니다. 세련된 정원이 더해져 마치 고급 저택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시관은 1940년대에 지은 목조 건물로 서울시장이 머물던 집이었습니다. 1층에서는 한양도성과 해화문에 관한 전시를 볼 수 있고 2층에서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천천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해화역 부근에는 대명길과 소나무길이 성균관대 입구 사거리에서 만납니다. 대명길은 조선시대에도 성균관 유생들이 풍류와 여가를 즐기던 거리였는데요. 지금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듯 식당과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대명길 골목 안쪽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 진아춘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어온 분식집 해화 돌쇠 아저씨에 들렀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쌓인 공간이라 괜히 정겨웠습니다. 세트 메뉴가 인기지만 양이 많을 것 같아 피자와 김치볶음밥만 주문했습니다. 화덕에서 바로 구운 고르곤졸라 피자를 꿀에 찍어 먹으니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김치볶음밥도 적당히 매콤해서 금세 뚝딱 비웠습니다. 운치 있는 소나무길에도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샛길인 대학로 9길에는 익선동처럼 감각적인 한옥 컨셉의 가게가 모여 있어 특히 인기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동숭우 숯불갈비가 보이고 인기 돈까츠집 정돈 본점도 있습니다.
반대쪽 골목에는 건강한 수제 손만두로 알려진 청산 손만두가 숨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항림다방으로 서울대 물리과대학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중 하나입니다. 김승옥, 김지아 등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젊은 시절 꿈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커피와 전통차, 주류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비엔나 커피가 특히 유명합니다. 대추차도 은은하게 달아서 좋았습니다. 해화동과 명륜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시형 한옥이 옹기종기 들어선 한옥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조선 최초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독립유공자인 정세권 선생이 익선동과 북촌처럼 조선인들을 위한 한옥단지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을 걷다 보면 이런 한옥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명륜동 주변에는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이 골목 곳곳에 있어 매력적이고 디저트를 잘 만드는 숨은 고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길가 건물 2층에 있는 카페 키이로는 계절마다 케이크 메뉴가 바뀌는 곳입니다. 주인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이 아늑하고 따뜻한데요. 말차 쿠키에 딸기 무스를 넣은 벚꽃 컨셉 디저트는 상큼하고 부드러워 한 입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핸드드립 비엔나 커피도 맛있어 꾸준히 찾고 싶은 공간입니다. 근처 카페 해화동도 앤틱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수제 티라미수가 인기입니다. 추러스를 좋아한다면 카페 칠린을 추천합니다. 밤 12시까지 운영해 늦은 저녁에 들르기도 좋습니다. 소나무길 골목 안에 숨어있는 나지트는 10년간 배우 활동을 하던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름처럼 나만의 아지트 같은 분위기인데요. 카페 안에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마련되어 있고 매주 독서 모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디저트도 인기인데 피스타치오 딸기 치즈케이크는 촉촉하면서 맛있었고 크림 밀크티는 얼그레이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골목 풍경을 바라보며 편하게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카페 바로 옆 골목에는 마피 카페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소품샵 마피앤드도 있어 소품 쇼핑을 좋아한다면 함께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나이트 프루티도 인기 있는 소품샵인데요.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제품들이 많아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장신구 종합백화점이란 간판이 달린 신자매 만물상은 이름처럼 독특하고 레트로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전통이나 불교 관련 굿즈들도 있어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대명길에 있는 대학로 액세서리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있습니다. 대명길과 소나무길이 만나는 사거리 위로는 성균관 대학교로 이어지는 성균관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자 공자와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던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성균관은 과거 시험 장소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성균관을 다니지 않아도 3년마다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성균관 유생이 되면 특별 시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입학 경쟁도 치열했고 입학 후에도 오랜 기간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면 서울 단풍 명소로 손꼽혀 촬영 스팟과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성균관로에는 한 끼 해결하기 좋은 가성비 식당들이 많습니다. 위쪽 명륜길까지도 맛집이 여럿 있지만 이번에는 성균관로 초입만 간단히 돌아보았습니다. 성대한 김밥은 골목 속에 숨어있는 밥집입니다.
김밥 외에도 백반과 샌드위치를 판매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넣은 참치김밥과 라면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었고, 백반은 반찬이 다양하고 건강한 맛이라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로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집 나눔이 떡볶이에 방문했습니다. 1989년에 개업한 뒤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방앗간에서 뽑아온 쌀떡을 사용해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고 양념도 잘 배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에 언제든 들르기 좋습니다. 해화역 주변에도 가성비 좋은 분식집들이 많으니 옛 추억을 떠올리는 느낌으로 가볍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이 떡볶이집 뒷골목에는 학생들에게 빵 맛집으로 알려진 건강한 빵이 있습니다. 호텔 신라 파티셰였던 사장님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꾸준히 빵을 만들고 계신데요. 올리브 식빵과 크림치즈 곰보빵을 사왔는데 2개만 산 게 아쉬울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이 뒷골목에는 오래된 식당과 술집도 많습니다. 그중 외관이 독특한 미술관이라는 바가 눈에 띄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도 외부 못지않게 예술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흔히 보기 어려운 세계 맥주와 주류들이 있고 안주를 주문해도 되지만 술만 마셔도 된다고 하셔서 가볍게 한잔하며 편하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개성이 뚜렷하게 느껴져 오래 기억에 남았고 다음에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라 소개해 봅니다. 이렇게 해화역 주변을 돌아보았는데요. 상업지역이다 보니 음식점도 많고 복잡해서 해화와 대학로를 다뤄달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해화역 주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즐겨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도 가봤으면해 해화.